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주덕님과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주덕님의 주특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인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그 기술이 뭔가요? 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눌림목이다.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눌림목에 대해서 그냥 주가가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면 눌림목인가? 뭐 아니면은 뭐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면 눌림목인가? 막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눌림목의 기법으로 이거에 대한 개념이 결국에는 심플해요. 주가가 한없이 만약 좋은 회사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를 거잖아요, 계속. 그죠? 근데 오르는 과정에서 과연 뭐 쉬어가는 흐름이라던가 뭐 잠깐 좀 빠졌다가 올라간다던가 이런 거 흐름 없이 뭐 한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주식이 좀 쉬었다 가는 구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자연스러운 그런 파동의 원리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이 계속 갈 걸로 이제 만약 확률이 높게 본다면은 적절한 그런 눌림목을 잘 파악을 해서 그 구간에서만 좀 이제 공략을 하는, 저는 그런 전략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쭉 세보면 거의 10년을 거의 이거 하나로 거의 눌림목만 10년 네, 이상. 네, 그쵸. 정말 단순하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제 기본적인 눌림목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저도 당연히 10년 동안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제 살들이 붙여졌죠. 약간의 뭐 좋은 눌림목은 무엇인지, 또 좋은 조정은 무엇인지, 재차 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더 좋은 조정,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중간중간 계속 살을 붙이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그 근본 딱 처음 그 개념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 계속 눌림목으로만 한 우물만 파서 주식에서도 단기 매매 또는 뭐 스윙 투자에서도 한 우물만 파서 지금까지 계속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있는. 네, 그 저는 투자자. 눌림목 투자로 또 돈 버셔가지고 오늘 또 커피도 사주시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눌림목 투자는 가는 종목이 계속 가지는 않고 쉬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 쉬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하고 거기를 공략하는 게 눌림목 투자다. 네, 기본적으로 약간 추세를 추정하는 전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개념이 일단은 딱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가는데, 더 가기 전에 주가가 어떤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뭐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세 추종인데, 이것도 나중에 또 좀 디테일로 좀 들어갈 거예요. 추세 추종에서도 저처럼 눌림목을 공략하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추세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돌파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파 매매와 약간 눌림목 매매, 이게 약간 조금 많이 스타일이 갈리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눌림목에 중점을 맞추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차트까지 어떤 게 좋은 눌림목인지 그런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단기 매매하는 방법 중에 이제 양대산맥이 눌림목이랑 돌파 매매 두 개 정도로 나눌 수가 네, 있죠. 뭐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그 두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눌림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눌림목 투자에도 뭐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종류가 혹시 뭐 어떤 게 있는지. 크게 오늘 눌림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조정에 나오는 이제 형태가 두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격 조정이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 조정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격 빠지는 게 가격 조정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간 조정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간 조정이 뭐지?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게 그냥 기간 조정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트를 보기 앞서서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던 종목이 오르면 어떤 심리가 발동하죠? 사람들이 팔고 싶죠. 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팔고 싶죠. 네.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게 되고 물렸던 사람도 뭐 탈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매물이 나오니까 주가는 이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올랐던 그 주가의 폭을 좀 되돌린다 해가지고 가격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그 구간을 이제 가격 조정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는데
가격이 빠지지 않고 이상하게 그 구간에서 크게 가격 변동이 없이 계속 횡보하는 구간이 있어요.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고 흔히 말해서 약간 박스권이라 그러죠.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하고 난 이후에 단기 박스권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버텨주네.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다가 어느 구간이 또 되면은 갑자기 또 반등이 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기간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을 이제 연속성으로 이어가는 구간. 그거를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구간을 한번 이제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그쵸.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예시로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앞서서 뭐 이런 눌림목 같은 거를 좀 좋아하십니까? 저요? 저 좋아하죠. 그러면은 보통 실적으로 보통 많이 보고 매매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네. 어떻게 눌림목을 활용을 하죠? 일단 좋은 기업을 먼저 고르는 게 제일 네, 중요한데 그쵸. 일단 저는 정배열되어 있는 거를 제일 좋아하기는 해요.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기간 조정을 오래 받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이평선 많이 몰려 있고 주가 오랫동안 가지 못한 종목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게 뭐 눌림목 투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이건 무조건 뭐 단타하는 사람들, 뭐 차트만 보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또 뭐 실적, 회사의 성장성이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도 일단 이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죠. 지금 한없이 계속 달리고 있는 구간에서 뭔가 선뜻 때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괜찮은 조정의 눌림목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의 뭐 흐름이나 패턴들은 뭐 알아두면은 나쁠 게 전혀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투자 스타일을 하더라도 좀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유용하게 다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좋은 기업을 사기는 살 건데 네네네. 좋은 자리에 싸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자, 이 차트를 볼 텐데 이 종목은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테마성으로 일단 오르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 뭐 전쟁 관련해서 뭐 석탄 관련해서 오르긴 했는데 일단 뭐 재료 이런 거 다 떠나서 오늘 차트를 보면서 이런 게 가격 조정이고 이게 뭐 기간 조정이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요 구간, 요 구간을 보시면은 주가가 한 차례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사실상 크게 하락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권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라는 느낌 딱 오시나요? 네네네. 그죠? 여기서 크게 이 폭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요 네. 크게 한 5% 정도, 6%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횡보를 하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이제 팔 사람을 파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이거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팔 사람이 파는 과정, 그 다음에 계속 주가가 더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매집을 하는 어떤 뭐 특정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네. 특정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매수 매도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버텨지면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간 조정의 패턴이 나온다는 거는 매수세가 조금 강한 걸까요? 매도세가 강한 걸까요? 매수세가 강한 그쵸. 거겠죠. 왜냐면은 주가가 네네. 일단 한 차례 올라갔으니까 레벨업이 되잖아요. 네. 더 비싸게 그러면-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팔 사람이 분명히 많이 나올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버텨주니까. 버틴다는 거는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한다는 거죠. 받쳐주는 힘이 더 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빠지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횡보를 하고 있다.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 조정도 하나의 눌림목 패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급등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 조정 이후에. 자,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은 뭔지 딱 네. 보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급등했으니까. 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막 50% 정도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팔고 싶죠. 파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가가 툭툭툭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 폭이 뭐 상승 폭의 한 절반 정도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네. 한 올라간 거는 한 60% 올랐고요. 네. 다시 조정은 한 2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20%, 10% 이렇게 좀 빠지면서 그동안 대신에 그래서 좋은 눌림목이라는 거는 이 처음에 올랐던 주가 상승했던 요 추세를 깨는 막 급락이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올라간 거를 다 토해내면 안 된다. 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쭉쭉 여기까지 막 쭉 빠졌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이게 추세를 유지되는 게 아니라 깨진 사실- 거죠, 추세가. 네, 거의 뭐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거의 뭐 악재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오히려 뭐 좋은 조정, 좋은 눌림목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뭔가가 안 좋은 뭐 사건이 터졌다. 뭔가 안 좋은 뉴스나 뭔가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좋은 눌림목이 아닌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추세는 그래도 뭐 살아있는. 크게 완전 뭐 망가지지 않았죠. 근데 가격은 많이 빠졌어요. 이런 거를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우리 이전에 배웠던 뭐 이동평균선, 네. 뭐 거래량 이런 거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저요? 네. 아유, 알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이전에 설명드린 영상 보시면은 네. 이 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주지표까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동 평균선,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고, 근데 거래량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되게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까지 다 괜찮은 흐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재차 급등이 나오는 거를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눌림목이 이전에는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는 눌림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가격 조정의 눌림목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종목마다 뭐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뭐 나오는 뭐 패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런 눌림목이 사실 계속 반복됐어요. 네. 저 10년 동안 이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과감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과거 제가 열심히 주식을 할 때 10년 동안 반복이 됐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이 계속 열려 있는 한 이런 패턴들은 계속 반복된다. 왜냐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주가가 오르면 팔고 싶은 사람이 나오고 더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뭐 빠지면 사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한 계속 이런 눌림목의 패턴들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네, 저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거를 눌림목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게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눌림목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네, 다른 종목으로 또 네.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개를 최대한 많이 봐야 좀 이해가 잘 되겠죠. 네. 최근에 대덕전자 정말 좋은 상승이 차트 나와주고 이쁘네. 있는 종목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대덕전자 네. 딱 열심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차트로만 접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기업 분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했는데 와, 이 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게 나오겠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상 그럼 올해 한 1분기부터 만약에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봤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럼 이 구간이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물쭈물 거리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네. 이거 내가 좋게 봤는데. 좋게 봤는데 너무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막 급하게 올라가니까 안 돼 하면서 그냥 막 따라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실적이 정말 올해 계속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주가가 일단 여기보다 더 갈 것 같아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그쵸. 여기보다 일단 더 갈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제 팔 사람 팔겠지?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지거나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을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눌림목이 나오는지 조금 더 당장 사고 싶지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좀 더 좋은 가격에, 일단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가격을 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된다면 눌림목을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팔 사람 또 파니까. 왜냐면은 요때 올랐던 요때 물렸던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살려주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다. 거의 한 2달 물렸던 사람들이 네. 본전 왔다 하면서 이제 그쵸, 파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주가가 빠지는 눌림목. 근데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단기적으로 한번 올랐던 요 추세는 일단 깨지 않으면서 절반 정도 하락이 나온 상태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는 이 회사가 정말 앞으로 더 갈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이제 눌림목을 공략할 때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눌림목이 성공적으로 공략이 된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좋은 결과가 물론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쵸. 선제적으로 내가 종목에 대한 뭐 분석 공부, 네, 공부를 미리 해야죠. 재료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공부가 당연히 그건 기본으로 돼인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공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을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잘 받았다. 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 조정을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급등이 나왔는데 그 상승분을 다 토해내지 않고 그쵸. 추세는 살아 있으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받는 그렇죠.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더 조정받을 수도 있고. 네. 네. 주식이라는 게 만약에 여기까지 올랐는데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없죠 그런 거.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네. 이제 가끔 막 현대사료. 작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막 네. 테마주, 네. 작전주, 소형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런 종목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네. 그런 종목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계속 가는 종목은 있을 수 없다. 네. 무조건 거의 눌림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럼 눌림목을 열심히 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실전 투자해서 우리는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 공부를 이제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간 조정 뭐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뭐 이것도 하나의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가가 네. 한 단계 올랐는데 일단 빠지고 나서 이렇게 좀 횡보를 이렇게 쭉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지나가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주가의 추세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도 기간 조정을 볼 수 있고 최근에도 이런 구간도 크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한 절반 정도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 하면 이 정도까지는 빠져줘야 되는데 네. 빠지지 않고 거의 안 빠졌죠. 거의 네. 그냥 횡보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조정. 이런 조정은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에 가깝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안 빠지고 버티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좋은 조정의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거를 이제 잘 매수 포인트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 그 이후에도 역시 또 좋은 흐름이 나왔죠. 네. 자, 몇 개 한번 뭐 하나 더 볼까요? 좋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기간 조정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종목은 정말 이 기간이 이렇게 가격 조정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강한 종목일수록 단기 모멘텀이 세게 들어와서 뭔가 누구나 다 지금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일수록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격이 팍팍팍 떨어지는 그런 조정이 잘 나오지 않고 생각보다 단기 1차 상승 이후에 그 가격을 깨지 않고 이렇게 고가 부근에서 계속 버티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응용한 용어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를 이제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고가놀이요? 네, 고가놀이. 네. 그게 뭐냐면은 고가에서 네네. 기간 조정을 받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고가라고 보이는데 네. 고가에서 이상하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네.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네. 고가놀이 패턴이 나왔다. 그렇구나. 어디에 나온 용어인가요, 그게? 이거는 이미 뭐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네. 사실상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들 관용어로 많이 쓰는. 네, 들어봤을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이 잘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간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단기에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 빠지고. 고가에서 가격이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 우리가 이제 주지표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돼 있다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되죠? 고가놀이를 할 네. 때도 우리가 말하는 눌림목 조정에 대해서 난 좋은 눌림목이라고 보려면은 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둘 네. 다 공통점이 그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비교적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했을 때보다 많이 줄어들수록 좋습니다. 이때도 상승했을 때 거래량보다 네. 기간 조정 받고 있을 때 거래량이 좀 다소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팔 사람은 어느 정도 다 팔았고 그런 매물 소화가 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팔 사람이 다 팔았는데 주가는 안 빠져요. 네. 그 말은 반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다르게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아직 살 사람들이 더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팔 사람들 다 팔았다. 팔았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더 세다는 거죠. 이게 비싸게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하는 거니까 이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대기 매수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네. 급등할 때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계속 횡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네.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거래량이 갑자기 막 엄청 터져. 터졌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누군가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걸 내가 고가에 잘 물량을 팔고 나오려면은 거래량이 많아야지 팔기가 좋잖아요. 그래 많이 던지고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1차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면은 항상 100%는 아니겠지만 양호한 눌림목의 패턴이 아니고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누군가는 매물 던지고 있고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겠고 그게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거는 양호한 눌림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주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네. 양호한 눌림목인지 아니면 조금 피해야 되는 떨어지는 칼날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예시면 이제 좀 이해가 다 완전 처음 듣는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너무 한 번에 다 얘기하면은 이제 네. 어려우니까 그쵸. 오늘 눌림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눌림목 조정. 눌림목에는 어떤 조정이 있죠? 기간 조정, 네. 가격 조정, 네. 두 가지. 네, 오늘은 그것만 잘 내 걸로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걸 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식 고수가 된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내일부터 막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도 봐야죠. 네, 차트도. 그쵸. 네. 제가 포인트 항상 그겁니다. 차트 같이 내가 원래 나만의 뭔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는 하나의 거들뿐 참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거지. 너무 여기에 100% 과신을 해서 맹신을 해서 너무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하면은 나중에 꼭 크게 당할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차트도 봐야 된다. 네, 라고 정리를 하면서 1부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